우리가 어떻게든 게임 개발하면서 나중에 취업을 하시든 혹은 이제 직접 게임을 만드시든 간에 엔진과 툴 스크립트를 빼놓지 않고서는 개발 얘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엔진이 있고 인디게임에서 실제로 사용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엔진을 깊게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 내용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있으면 같이 그것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08년도에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컴퓨터 게임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대학교인데요. 처음에 다녔던 데는 이제 광주대학교 신문광고학부였습니다. 그쪽에서 3년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 뒤에 졸업을 하고 나서 게임계로 바로 뛰어든 건 아니고요. 이제 모바일 쪽 관련해가지고 사운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외주로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게임 스크립트, 그리고 학교 때부터 계속 쭉 게임 관련해서 리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매체에서 필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안드로이드 관련 서적에 대한 디자인 조언을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피그민 에이전시 매니저로 있고요. 피그민과의 관계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그 김진성님께서 소개해주신 게임 중에 퍼즐 퀘스트 있죠? 그거에 낚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또 다른 직업으로는 해외에 이제 만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에 서비스 중인 웹툰을 해외로 번역을 해서 판매하는 IC툰의 내부 담당 및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좀 희한해요. 스타스톤의 남자인데 이거 참 사연이 많은 게임이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내용은 기본적인 얘기예요. 엔진과 툴, 그리고 스크립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인디게임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그 사용된 엔진 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아마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혹시 지금 만드시면서 당연히 단연하겠지만 엔진이나 툴이나 스크립트 중에 어느 거 이름이라도 알고 계시거나 한번 써보신 적이 있는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툴을. 네,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 쓰고 있어요, 사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엔진에 대한 기본 얘기입니다. 네. 엔진은 말 그대로 언어 차원에서 제작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 툴하고는 달리 거의 대부분 이제 소스 개념의 차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적인 측면에서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 등을 처리하고 이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게임에서는 텍스처나 오브젝트 모델이 가진 물리 법칙 혹은 각종 맵을 띄우거나 혹은 그 외 기타 미디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얼리얼 엔진이나 프라이 엔진, 하복, 오버3D 혹은 이리티 엔진 정도가 현재 게임에서 잘 알려진 엔진이에요. 특히 제일 잘 알려진 건 역시 얼리얼과 크라이 쪽일 테고요. 하복 엔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에서 그라비티의 레퀴엠 온라인이 이런 걸 썼었죠. 치면 몬스터의 머리가 멀리 날아갑니다. 라는 컨셉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장점으로는 엔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꽤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개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반면 프로그램적인 지식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나 레퍼런스 SDK 수준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잡 같은 이제 취업 사이트를 보시면 얼리얼 개발자 구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들을 간간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얼리얼 개발자를 구한다는 이 말의 기본은 엔진 구조와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개발 기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거의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무료로 나중에 소개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풀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꼭 무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툴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을 우리는 툴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집 짓는 데 사용하는 공구함 있죠? 거기에는 펜치가 있고 못이 있고 망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가 꼬이네요. 예. 엔진하고 성격은 꽤 비슷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GUI를 포함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획자들이 주로 씁니다. 이 툴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기본적으로 낮고요. 기획자들이 어떤 프로토타입을 보여줘서 다른 파트한테 공개를 할 때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쓸 때도 있어요. 단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어서 툴로도 만들 수 없는 게 존재를 하긴 합니다. 툴이 너무 어렵다거나 혹은 접해보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아스키사에서 만든 RPG 축구로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메이커가 있고요.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워드 프로세서라고도 칭하는데 사실 현업에서는 엑셀을 포함해서 엑셀과 워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DB 툴에서 가장 효율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중 하나입니다. 아예 그냥 툴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맵 에디터.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3에 있는 그 맵 에디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장점으로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 대신에 엔진만큼의 기여도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리소스의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그것보다 그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레벨이 같다면 엔진보다는 떨어지겠죠. 단점으로는 툴은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툴이건 스크립트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를 해요. 설령 알려진 공개 툴이 아니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결국은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툴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툴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의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툴을 이용한 개발론이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초기에는.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다룰 수 있고 프로그래머가 이 이후에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스크립트입니다. 사실 스크립트를 따로 뺀 이유는 별건 없는데 엔진이나 툴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엔진이나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져 있기는 짧은 명령어들을 집합이라고 써놨지만요. 게임 내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구나 명령들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제작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막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계속 여러 줄을 붙여야 되는 명령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스크립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났지만 루비나 루아 같은 물건이 나오면서 스크립트가 프로그램 언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진화를 하긴 했어요. 물론 제약 조건이 어느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디버깅 프로그램을 연결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간단한 게임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립트의 대표명으로는 루아, 루비. 루비는 일본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리고 PHP와 CGI 언어도 해당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비주얼 노벨 엔진 등도 포함이 됩니다.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에서 현재 iOS에서는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엔진도 아마 이쪽 계열에 속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이나 문장, 사운드 처리를 할 때 스크립트를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장점으로는 단순 작업은 진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어떤 것들을 딱 제어하는 데 있어서 스크립트만큼 효율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바일 졸업작품 프로젝트 때 모바일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스크립트로 단순 처리하는 거랑 이걸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스크립트 처리가 조금 필요하지만 좀 만드는 사람한테 좀 많이 피곤하지만 결국 결과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류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도 오류를 잡아내는 것도 꽤 빠르게 되고요. 스크립트 언어만 고쳐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도 아닙니다. 진짜로 단순한 명령문의 집합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획자든 프로그래머든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스크립트를 잡으면 기획자들이 합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간단한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이 앞에 두 개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짧은 명령어들이고 간단한 명령문, 게다가 애초에 단순 반복을 원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르가 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스크립트 역시 프로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개발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스크립트와 툴을 비교한다면 스크립트가 확실히 개발 시간은 좀 빠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에 연결하거나 엔진에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거의 늦으면 늦었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인디게임에서 적용된 몇 가지 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게임메이커입니다.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 마크 오버마스 씨가 만들었다고 해요. GML이라는 자체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GUI 기반의 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소스만 있으면 어디든 박아서 맵이나 화면, 오브젝트 등을 만들 수가 있고 최근 버전이 8.0에서는 아예 그냥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물론 오브젝트를 만들 수는 있는데 8.0에 들어오면서 좀 더 팔레트가 세분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버전입니다. $25를 내고 라이선스를 사시면 모든 기능이 해지는 프로 버전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게임 메이커로 만든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와 게임 메이커를 판매하고 이 게임들을 호스팅하는 요요 게임스를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 요요 게임스는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어요.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하이퍼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직접 가셔서 보시고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직접 붙여놨습니다. 예. 오랜만이라서 힘들어요, 사실. 물이라도 좀 먹고. 물이 없어. 아니, 됐고요. 네. 주요 게임으로는 카로시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어인데요. 표현하면 과로사 시리즈예요. 이 게임은 플랫포머인데 목적이 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골로 가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가시에 떨어지든지 깔려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죽는 게 골이에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레벨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은 그냥 교사관 플랫폼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시리즈로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아이폰용으로도 제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이 바로 카로시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보이죠? 예. 진짜 전자레인지예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두 번째로 얘기한 이지입니다. 4년의 공을 들여서 만든 프리웨어 게임이에요.
4년이 걸렸다고요. 네. 슈팅 줄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다 했고요. 직접 음악, 그래픽, 레벨 디자인 전부 다 해서 만든 4년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데스웜이 있습니다. 땅개같이 생긴 그 지렁이가 땅속을 막 뛰어다니면서 지면에 있는 사람이나 양이든 헬기든 공격해서 먹어치우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역시 게임 메이커로 만들어졌고 역사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본 것 같으니까 저도. 현재 이것도 아이폰용으로 제작이 됐고요. 발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무료로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예. 조작 자체는 조금 아이폰용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중독성 있는 게임을 제공을 합니다. 예. 한 번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게임들을 검색하셔서 예,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찌꾸르 시리즈입니다. 일본 회사의 아스키와 지금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는 잡지로 유명한 엔터브레인 쪽에서 제작을 했고 이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만들다라는 의미의 만들 작자를 써서 그걸 일본어로 표현한 찌꾸르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찌꾸르 시리즈는 거의 대부분 PC용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페미컴용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2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NDS용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뿐이에요. 네. 초기에는 그 장르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이제 지금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도 가끔 들어온 게 있었는데 RPG 만들기 95라는 이름하고 2003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95년에 미소녀 게임 만들기, 3D 격투 만들기, 2D 격투 만들기라는 희한한 물건들이 있긴 있었어요. 잘 몰랐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워낙 판매처가 적은 데다가 이게 뭐야 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리고 2004년도에 2004년 7월에 XP라는 이름을 발매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루비 스크립트라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스크립트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RPG만을 만들던 툴에서 다양한 장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이렉트X와 연결이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C++과 연결해서 이상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을 했어요. 네. 이 밑에 왼쪽 화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PC 버전의 XP 화면입니다. 레이어를 3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2개만 지원했었는데 2003에 들어오면서부터 레이어를 3개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벤트 레이어까지 총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부터 XP로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최신작이 VX 시리즈인데 XP와 VX로 들어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도트 이미지의 크기 제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고해상도의 도트 이미지를 쓸 수 있는 툴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플레이스테이션 3로 제작을 한 RPG 만들기입니다. 차트로 이제 개발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키패드로 조작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프로 차트식으로 해놨어요. 플레이를 직접 손을 대본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두 개의 툴은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한 구성을 합니다. 초보자도 XP를 잡고 5분 정도면 이벤트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기획자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제 때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1학기 때 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 수업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내놨던 과제가 이걸로 게임 하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주고 정말로 만들어서 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벤트를 다 주는데 MMORPG의 퀘스트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0개를. 몇 개를 켜서 카운터를 세고 그 카운터가 만족되면 NPC의 대화가 바뀌는 무식한 짓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도 당연하게 그때 그 학생은
RPG 만들기 카페 대장이었거든요. 당연하면 당연하겠지만 뭐 그런 비화가 있었어요. 예. 주요 게임으로는 아마란스 게임즈라고 하는 북미 쪽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에비온드 시리즈가 있어요. 북미 시장에서는 사실 RPG 만들기 툴이 그렇게 잘 통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국내에서 좀 사용했었고 그나마 국내는 정식 발매된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걸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판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얘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에비온드 시리즈가 나왔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툴이 알려졌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초라했던 북미 쪽 엔터브레인 쪽 쭈꾸루 사이트가 대대적으로 3년 만에 개편을 했어요. 그 정도로 뭐랄까 에비온드가 이 툴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지만 중국에서 북미 시장을 노리고 만든 네임블러드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자체 리소스를 사용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주고 다양한 효과를 줘서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에요. 이것도 현재 이것도 상용화 게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2도 나왔다는 소식을 영어로 릴리즈를 띄웠어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일본에서 나온 거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겠죠. 실질적으로 인디게임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대부분이 다 이걸로 만든 겁니다. 무료로 푸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의 경우는 직접 돈을 받고 판매를 하기도 해요. 엔터브레인 자체가 툴을 사면은 사고 그거에 대한 2차 참여물에 대한 권리는 만드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파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명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쪽에는. 그나마 정말 엽기적으로 만들었던 몇몇 작품들이 커뮤니티 링크에 올라오고 그 링크의 동영상을 따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것 빼고는 딱히 뭐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여기엔 적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창조도시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RPG 만들기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국내에서 RPG 찌꾸루는 정식 발매를 제외하고 이거라서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이거라서 그쪽에서 만든 게임들이 정통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품을 애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엔진 쪽입니다. 유니티 3D. 처음에도 교수님이 얘기하셨고 두 번째 시간에도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하여튼 굉장히 말이 많은 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의 특징을 따지자면.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게임을 유니티 웹플레이어 플러그인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사양의 플래시 게임을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웹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동기화가 너무 좀 늦어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렉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마치 초창기 온라인 게임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IDF 2010 스폰서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디게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원래는 $1,500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유니티 기본 버전을 프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셔서 받으시면은 유니티 프로라는 이름으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시려면 $1,500를 내셔야 될 거예요. 네. 엔진에 가까운 무선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엔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지만 인디게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짧고
짧으면서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자주 치는, 말하자면 자주 치는 홈런, 자주 치는 안타 계열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경험이 많이 쌓여서 개발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소수 정예로 이걸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도 별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잡고 시작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인디 개발자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뭐 밑에 화면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맵이 있고 캐릭터를 조종하는 란이 있어요. 오브젝트 같은 것도 뭐 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해봤는데 저는 설치하고 나서 3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너무 압박이 심해서. 주요 게임으로는 비곤이 있습니다. FPS 온라인입니다. 플레이 영상을 찍으려다가 죽은 걸 찍었는데 바로 헤드샷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들어가서 게임을 바로 즐길 수가 있고 대기실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도 대기 상황 관전자 모드로도 다른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그 게임 진행 중인 게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뭘 하는지 좀 모를 뿐이에요. 일단 느린 탓에 게임 시작해놓고 관전자 모드로 돌리고 있으면은 격정이 끼어서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직접 뛰어보고 싶었는데 뛰자마자 죽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만화 채널 중에 하나인 카툰 네트워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카툰 네트워크 유니버스 퓨전 4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건 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만 해도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영어 몰라도 돼요. 원래는 이게 매체로 뜨면서 그리곤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발을 하고 이걸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곤 엔터테인먼트가 망했네. 그러면서 결국 카툰 네트워크 쪽에서 개발 정권을 가져가서 결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를 한답시고 했는데 수익이 좀 안 나니까 그냥 무료로 전환을 하고 카툰 네트워크 캐릭터가 난무하는 일종의 홍보성 게임이 됐어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오래 하면 질린다는 게 특징이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트 스토어에 가시면은 데브 시스터즈의 런어웨이라는 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달려요. 달려서 장애물이 보이면 뛰어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록 순서로 매깁니다. 경쟁형 소셜 게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짧은 플레이 타임이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스크린샷이 왜 이 모양이냐면요.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됐어요. 진짜로. 찾아가가지고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로딩이 돼. 아무것도 안 뜨네. 분명 밑에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내 친구들이 있어. 다 뭐 하나씩은 기록을 세웠네. 근데 내가 왜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사실은 별로 할 마음도 없었는데 단순하다는 점에서는 꽤 재밌을 거고 뭐 재밌어 보이긴 해요. 저도 사실 이런 거 꽤 좋아합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런 슬픔이 있어요. 네. 다음은 유니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개됐을 때는 얼리얼 인디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정식 이름은 얼리얼 디벨로먼트 킷입니다. UDK. 얼리얼 엔진, 특히 3의 엔진 기능을 일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교육 또는 비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이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 개발용 프로그래밍을 했을 경우나 혹은 상업용 라이센스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얼리얼 3이기 때문에 엔진 3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은 꽤 좋습니다. 직접 광고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XML 이용해서 만든 툴입니다. 굉장히 좀 엄한 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툴을 만들어서 툴을 만들고 그 툴이 복잡한 걸 만들어서 또 게임을 만들어요. 이런 귀찮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주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게임들이 있습니다. 브레이브. 이름 들어보시면 브레이브. 예, 한 분, 두 분. 시간을 되돌리고 뭐 뛰어다니는 플랫포머죠. 엄연히 따지면 플랫포머 게임류에서는 갑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칭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자세하고 꽤 재밌어요. 게다가 설정 떡밥이 너무 심합니다. 한때 이 게임이 매체로 오르고 유저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임 설정 간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자기들만의 분석을 막 뱉어놔요. 그렇게 해서 떴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의 게임이 비트에이전입니다. 슈팅인데 리듬 액션의 룰을 따라갑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비행기가 나오고 그 비행기를 맞추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자기 음악을 넣어서 플레이는 됩니다. 단 엑스박스는 조금 PC에서는 되긴 돼요. 그리고 효과가 특징인데 굉장히 화려한 효과가 특징인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려한 효과가 유저들에게 너무 독이 됐습니다. 눈이 부셔, 눈이 아파, 어지러워. 적기가 안 보여, 탄알이 안 보여, 어쩌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림 빌드 플레이라는 게임에서도 입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체에서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이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플레이를 꺼려요. 실제로 유저 평가를 보면은 8.0, 9.0도 있는데 6.0 이하가 많이 보여요.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기 편해요, 아주. 마지막입니다. NHN에서 제작한 아이돌 게임 오븐이라는 이름의 물건입니다. 루아 스크립트 기반의 게임 개발 도구고요. 왼쪽 아래가 보신 것처럼 GUI 기반 툴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세부 설정을 루아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만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매체로 홍보는 했고 뭐 게임 언론사 중 한 곳에서 저희 학교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없네. 게다가 장르가 제약이 걸립니다. 루아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나 사운드 같은 걸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3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렉트X와 연결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고난이도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아로 뭐 3D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애시당초 꿈도 못 꾸죠. 쉬운 걸 짧게 치고 나가는 인디 게임의 특성을 고려 한다면. 그리고 개발 지원이 미흡합니다. 지원을 뭐 거의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스크립트도 배워야죠. 루아에 대한 학습 지식이 없으면 이 툴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입 장벽은 꽤 높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뭐 게임 만들어서 자기들 NHN 서비스를 하면은 돈을 준다고는 해요. 근데 그 조건이 월별 동시 접속자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별 동시 접속자 500명 기준으로 한 명당 1만원 주고요. 월별 동시 접속자가 1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억을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죠? 그리고 월별 1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사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익 자체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루아를 이용한 제작이나 학습용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판매용으로는 너무 부적합합니다.
뭐 굳이 게임 오븐 사이트를 통해서 호스팅을 안 하더라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는 할 수 있는데 패키지를 묶으려면 게임 오븐에 라이선스를 받고 뭘 해야 돼요. 한 달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굳이 나와도 뭐 이걸 살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루아 같은 경우는 그냥 루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설을 쓰는 게 차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통해서 루아를 배운다라는 건 좀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루아만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다이렉트X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서 게임을 만드는 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루아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사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UI로도 많이 쓰이지만 UI 안에서 사용하는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경우도 루아로 거의 대부분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아를 쓴다고 하면 그냥 대부분 다들 다이렉트X에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게임 오븐이 여기 만든 주요 게임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되겠습니다. 실제로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사천성 있고요, 퍼즐 있고요, 슈팅 있고요, 플랫포머 있고요, 농장 전형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외의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툴이 나오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은 했었어요. 2009년까지.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사용하는 사람이 제약을 안 받고 만들어야 되는 게 툴인데 애초에 수익이나 진입장벽 자체에서 이렇게 벽이 높아버리면은 툴이 아무리 제공이 되어도 게임을 안 만든다는 사례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지금도 홈페이지에서는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하시면서 엔진이건 툴이건 스크립트건 안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규모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코딩만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이제 이후에 나오셔서 회사를 차리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쓰고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준비한 이 단편적인 지식으로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실제로 예. 직접 언어를 이용해서 짜는 경우랑 예. 실제 그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랑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네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C로 다 짜지, 그렇지? 예, 그렇죠. 아니, 구현아. 그렇지. 저기는 어떻게 해? 동원은 플래시로. 저기는 C로 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두 팀은 C로 하고 한 팀은 이제 플래시로 해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작은 형태의 게임을 만들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냥 코드로 대부분 이제 커버하겠지만 게임 종류에 따라서 혹은 어떤 장르에 따라서 이제 툴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면 작업 시간들을 이제 많이 단축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제작 사례에서 그런 툴 같은 거를 활용했었을 때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실제 사례까지는 아니고 뭐 저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모바일 쪽에서 튀어나온 물건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모바일 쪽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합니다. 졸업작품 사실은 몇 번을 하고 엎어지면서 이제 산학협력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게임 개발을 좀 담당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획 베이스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스크립트랑 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다뤘을 때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음악은 아니지, 음악, 배경화면, 캐릭터, 대사 이 네 가지 종류를 다뤘었어요. 원론대로라면 이걸 C로 구현할 모바일 계열은 자바니까 자바로 얘기하자면 어차피 자바에서 이것들을 다 구현하려면은 프린트 같은 어떤 명령을 써서라도 반복문이나 반복문, 명령문 이런 것들을 써서 계속 몇백 줄의 물건을 만들어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시퀀스를 스크립트를 명령하는 처리부를 따로 만들었고 그 명령을 받는 부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 어떤 코드에서 어떤 문장, 어떤 그 단어, 예를 들면 슬래시나 역슬래시 같은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땐 이걸 출력한다. 혹은 이 전치사라고 하죠. 앞에 붙는 전치구 부분이 예를 들어서 BGM 언더바다. BGM 언더바로 시작하는 물건이면 그 BGM 언더바에 대한 사운드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질적으로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크립트를 처리하는 그 개발 기간을 제외하고 그 틀이 완전히 갖춰지는 때가 오면은 이제 프로그래머 자체에서는 스크립트를 받았을 때 오류가 생기는 예외 처리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제작 부분에 이제 기획자에게 이름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문구나 명령어 다 알려주고 이대로 써 하면은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코딩을 해서 쳐서 몇백 줄 안에 무슨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립트에 나오는 에러는 스크립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의 개발 시간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코딩을 했을 때의 시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축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쪽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에이전시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호기님 쪽 얘기인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실 때 툴을 먼저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정이 잡혀서 리소스가 잡히면 그 리소스를 가지고 전부 다 카드 코딩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거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구동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GTA처럼 물리법칙을 만든다면 물리법칙에 대한 구동 기본 조작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툴로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개발 과정 도중에 이제 이효기님께서 보여주신 툴이 있는데 그 툴을 보면은 파이썬으로 제작한 2메가밖에 안 되는 툴인데 파티클이 1만 개를 처리를 하는 괴물 같은 툴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모든 물리 엔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경력이 일단 업계 경력이 10년 차나 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자체에서는 이미 고수반열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야 기본으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어쨌든 구동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툴로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을 경우에 시뮬레이터를 가장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시뮬레이터 결과를 따라서 나머지 게임 베이스를 갖다가 붙여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툴 개발을 먼저 하는 쪽이 우선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의 결과물은 확실히 하드코딩을 했을 때의 결과물에 비해서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그게 사용자의 숙련도나 혹은 이제 코딩하는 프로그램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툴 만들면 이후의 작업은 확실히 편해진다라는 게 업계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엑셀 노동을 하게 됩니다. 별개의 얘기지만.
저도 실제로- 계획자 때 예. 엑셀로 작업을 엄청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예. 그 조그마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걸 채우고, 그 안에 DB들을 만들고, 그 안에 공방과 관련된 뭐 그런 공식들을 채우고, 그것들이 초기에서 기획자가 해야 될 많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DB가 이제 엑셀이 DB에서 연결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엑셀을 다뤄야 되는 게 아주 그냥 필수 소양이 되어버렸어요.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녔었던 때에는 엑셀 문서로 쓰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문서 이상의 가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정 관리를 엑셀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실 프로젝트라는 별개의 툴이 있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고 일정 관리를 위해서 엑셀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이 하나 따로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별도 판매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 못하는 사람한테는 엑셀이 가장 최적이고요. 실제적으로 일정 관리나 혹은 이제 뭐 견적서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엑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깊게 들어가면 DB, 데이터베이스나 뭐 혹은 스크립트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엑셀. 전에 졸업하고 나서 모바일 계열 사운드 외주를 맡았을 때 큰 툴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엑셀 기반의 툴이었는데 그 툴을 다 하고 사운드 넣고 스크립트 넣고 패키징을 하면은 3메가 이하의 자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되는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엑셀 기반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툴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케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